안녕하세요, 이나쌤. 아,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홍성원의 무사와 악사라는 현대 소설 지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제목의 의미 정도는 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무사와 악사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나쌤? 네, 그 무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은데요. 칼을 든 사람이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이제 편한 시기에만 칼을 뽑는 위선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편한 시기에만 칼을 뽑는 네. 위선자 정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 원래 제가 글씨 잘 쓰는데 이게 지금 펜슬 아이 펜슬이어가지고 네, 그쵸.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사는 뭘까요? 네, 악사는 무사 옆에 있는 기생을 뜻하는데요. 아첨하는 인물로 볼 수가 있죠. 기생이요? 네네. 이게 어떤 기방 이런 기생하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쵸.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사 옆에서 이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다요, 그죠? 네, 그쵸. 그다음에 아첨하는 인물로 볼 수 아첨하는 있죠. 인물 무사에 붙어가지고 둘 다 부정적인 인물이네요. 네, 그쵸. 네. 그러면 같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답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번 18번 문제부터 보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A 바로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 좀 보고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이런 거는 서술지를 보시면 내부의 서술자와 내부의 서술자, 그 다음에 외부의 서술자, 외부의 서술자, 외부의 서술자, 내부인지 외부인지 먼저 판단하면 네. 선택지가 확 줄어들죠. 그쵸. 내부랑 외부는 어떻게 가리나요? 네, 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나가 지문 안 속에 있으면 1인칭, 나가 지문 안에 없으면 3인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제 나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건데, 처음에 여기 나로 시작하네요. 네. 나는 이렇게. 그러면 3, 4, 5번은 그냥 지워지겠네요. 네, 그쵸. 네. 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관념적으로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이지 않은 약간 추상적인 이런 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쵸. 여기 머릿속에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난해성이라는 말이라든가 역순, 역행, 동의, 동질 뭐 이런 쪽에서, 그죠? 인물이 평가하는 방식이 지금 이런 용어들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서술이라기보다는 약간 관념적인 서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이고요. 자, 19번 문제 갈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와서 확인해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우리 정답만 살펴볼 거니까 정답을 먼저 보면, 이게 정답은 4번이거든요.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라고 했는데, 가보시면 니엘이 이 부분이에요. 아니, 그는 그 얼마 후에 내 앞에서 정말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럼 이게 지금 4번지가 맞으려면 이게 약속을 하고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지금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앞에 보면, 어쩌면 기범은 그때 이미 세상을 등재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추측을 하는 거고요. 네. 이 추측대로 여기서 사라졌다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놀라운 정도라고, 우연의 일치 정도를 표현한 거라고 봐야지 이게 기범이 약속을 실행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쵸. 네, 그래서 잘못됐고요. 4번이고요. 자,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A가, A를 보시면 A가 앞으로 오면 묘한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묘한 철학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묘란 철학 아래 바로 보면 뭐 세상을 썩게 했는데 그 세상을 더 뭐 썩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범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관점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기범만의 독특한 관점 정도로 볼 수 있을 건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서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한 전체가 다 기범이 가지고 있는 묘한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쵸. 그 묘한 철학 한번 들려달라고 하고 들려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독특한 철학, 기범의 관점을 듣고 나서 그 밑에가 이제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듣고 나서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뭔가 부딪혀오는 진동을 느꼈고,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데 어떤 열쇠가 아니었나 생각했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쵸. 정답은
1번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묘한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본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에서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죠? 네. 자, 21번은 보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는데 보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면, 자,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주인공인 기범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도 일규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상대로 인식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동일시가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죠.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당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거나 관심을 다른 데 돌려 상황에 대한 벗어나려고 한다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네, 그쵸. 자, 이 설명은 나머지 적절한 선택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5번 선지 잠깐 볼게요.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동일시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볼까요? 앞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건, 그래, 나는 나쁜 놈이고 그놈은 좋은 놈이니까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건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네, 그쵸. 근데 뒤에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이라고 했는데, 앞에 내용을 보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은 뭐냐면, 뒤에를 보면 사람들은 온갖 악행에도 스스로를 송두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썩을 대로, 세상이 다 썩을 대로 썩으면 살아남기 위해 자고책을 마련한다. 이게 바로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범이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을 표현한 거라 볼 수 없겠죠. 없죠.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기범의 어떤 독특한 관점 관점 정도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거 볼게요.